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수요일 나우경제 브리핑의 양희선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낙폭을 만회하며 약보합권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조정에도 불구하고 상승 반전을 시도했던 코스피 지수가 북한 도발 소식으로 회복세가 무산되며 장중 낙폭을 한때 확대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기간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또 프로그램 개선도 돼서 장중 상승 반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매도세를 뒷받침할 세력이 부재하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 변동성은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는 1.52포인트 하락하는 1635.82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1.19포인트 하락하는 520.8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외국인이 2,097억 원대의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은 1,611억 원 사고 있고요. 개인은 75억 원가량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지난 14일 이후 약 2주 만에 처음으로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사고 있습니다. 개인이 331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4억 원, 217억 원가량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현물 선물 모두 매도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 2,693개 약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프로그램은 비차익 거래는 매수 후에 있고요. 차익 거래가 매도 후에 있어서 매도 후의 중심으로 차익 거래 중심으로 현재 64억 원가량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모두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대형주가 소폭 하락합니다. 0.06% 밀리고 있고요. 중형주는 0.48% 하락하고 있습니다. 소형주도 0.52%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르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신업이 5.18%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기가스업 3.33% 오르고 있고요. 기계업이 0.45%, 유통은 0.41%, 의약품 0.18%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내리는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금속이 1.54% 밀리고 있는 가운데 의료정밀 1.46% 떨어집니다. 섬유의복도 1.08% 밀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비금속도 0.87% 하락하고 있고요. 보험업종도 0.65%, 금융업 0.6% 내리고 있습니다. 전기전자도 0.59%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74%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포스코가 1.92% 하락합니다. 주가가 연일 하락 중입니다. 이 수급의 양대 산맥인 외국계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매일 보유 주식을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전력이 3.77%로 급등하고 있고요. 현대차 지금 하락 반전했습니다. 0.46%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도요타의 미국 생산 판매 일시 중단 소식에 오늘 오전장에서는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현재는 0.46% 밀리고 있습니다. KB금융 1.93% 내려가고 있고요. 신한지주 1.24% 밀립니다. LG전자도 오늘 1.85%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이 오늘 5.62%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2.97% 밀리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0.69% 오릅니다. 현대중공업 오늘 2.97%, 3% 가깝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도 0.77% 밀리고요. 오늘 하이닉스도 0.42%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KT는 6.24%로 급등합니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 성장의 가장 큰 수혜주는 KT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1.39% 상승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지난해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그렇지만 순위 변동이 나왔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은행이 1조 원가량으로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으며 외환은행과 기업은행도 약진했습니다. 반면 은행권 맏형경이 국민은행은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LG오는 3.01% 밀리고 있습니다. SK에너지도 1.39%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오늘 KTNG가 4.2% 상승합니다. 외국 담배 브랜드 다비도프 도입 소식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KTNG는 앞으로 20년간 다비도프를 국내 독점 생산 판매하는 브랜드 사용 계약을 맺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오늘 0.7% 상승하고요. 롯데쇼핑 1.3%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NHN은 0.53% 조정받고요. 삼성화재도 1.56% 밀립니다. 오늘 기아차 1.88% 상승하고요. 현대제철도 0.47%, 0.35%만큼 올랐습니다. 삼성전기도 0.94%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0.34%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이 1.56% 올라갑니다. SK브로드밴드 2.45% 상승하고요. 오늘 태움이 3.93%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4분기 풍력 터빈 설치량 증가로 수혜가 기대되어지면서 오늘 4% 가깝게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메가스터디 1%가량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동서 소디프 신수대 모두 약보합권에서 조정받고 있고요. 다음과 상관밴드 모두 2%, 2.9%, 2%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포스데이터도 1.12%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네오이즈 게임즈는 어제 낙폭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2.1%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CGO 쇼핑 3% 밀리고 있습니다. SK컴즈 1.8% 오르고 있는 가운데 차바이오엔 오늘 3.15% 상승합니다. 하나투어 2.48% 밀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네오세미테크가 6.14%로 급락합니다. 코미팜도 4.35%나 밀리고 있고요. LC디주텍 2.37%나 하락합니다. 반면 BHI는 3.8% 급등하고 있고요. 멜파스도 4.34% 오릅니다. 휴맥스도 2.29%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각 코스닥 지수 520.8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4일째 급락세를 현재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낙폭을 줄이긴 했어요. 1.9포인트 정도만 하락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중국의 긴축 우려와 또 미국 금융기관의 개혁안, 또 버냉키 연준이 그 의장의 재임 여부와 같이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서 이 투자 심리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각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국내 증시가 오늘까지 나흘 연속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증시가 소폭 하락 마감된 가운데 전체적으로 양호한 기업 실적들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증시가 오후 들어서면서부터 약세로 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긍정적인 변수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소비자 심리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최근 1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주택가격 역시 6개월 연속 반등하는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더불어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역시 양호했는데요. 듀폰과 트래블러스 등 실적 발표한 주요 기업들이 일제히 또다시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금융 규제안과 그리고 중국의 긴축 가능성이 투자 심리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기업들의 실적과 경기 펀더멘털의 회복이 보다 가시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외국인들이 2,152억 원가량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를 뒷받침할 세력이 여전히 부재하다는 점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와중에 오후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 일단 오늘도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데요. 2009년도 들어서 외국인들의 쉬지 않고 이어진 국내 주식 순매수가 코스피 지수 급등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최근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도 전환은 분명 시장의 부담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인도나 중국 시장 대비해서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점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코스피 지수의 12개월 포드 PR은 약 10배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국내 주식의 가치가 최근 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싼 값에 거래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외국인들의 밸류에이션 매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61선과 121선, 즉 수급과 경기선이 중요한 지지대로 위치하고 있는데요. 일시적으로는 이러한 선들을 이탈할 수 있겠지만 과거 심리와 경기선이 동반되는 상황에서 이들 지수대가 동시에 상승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 역시 매우 높은 확률로 상승 전환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시장은 바닥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동반 하락했다는 점에서 볼 때요, 주식시장이 반등세로 돌아선다면 수익률 측면에서는 이 하락폭이 가장 컸던 종목들의 성과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후장에는 어떤 종목들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일단 종목으로 접근하자고 하면 낙폭하대 종목 중심으로 먼저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IT 업종 같은 경우 이제 오늘 밤 애플사의 태블릿 C가 런칭될 예정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벌써부터 코스닥 시장 내 관련 테마주들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애플의 그 태블릿 PC 출시는 단순한 테마주들의 강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태블릿 PC에 들어가게 되는 컨텐츠 제공 업체들까지 만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국내 같은 경우는 예스24 등 인터넷 컨텐츠 업체들 쪽으로도 주가의 상승세가 전이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봤을 때 시장 약 4일간에 걸쳐서 80포인트 이상의 충격을 받은 상황이지만
장기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기대되고 있고요. 특히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밸류에이션 매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점에서 지금은 주식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0.29%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현재 0.6% 하락하고 있고요. 항생지수 0.63% 올라갑니다. 홍콩 H지수도 0.82% 따라 올라가고 있고요. 대만 지수도 0.12% 상승합니다. 베트남 지수 크게 조정받습니다. 2.04% 밀리고 있고요. 오늘 싱가포르 지수는 0.58% 오릅니다. 호주 지수 1.6% 하락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아시아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중국 증시 긴축 우려와 세계 증시의 낙폭 영향으로 3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장 시작할 때는 상승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또 하락하네요. 3,000선을 안착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지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장 초반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다행히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시장에서 낙폭을 확대한 이후에 다시 반발 매수의 유입과 함께 3,000선에 안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커지고 있고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꾸준히 나오면서 지금 3,000선의 지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 또한 본토 증시의 영향으로 해서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 보여주었지만 본토 증시가 낙폭을 축소하면서 국내 증시 또한 돌아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이러한 계속적인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추가 긴축에 대한 신호들이 곳곳에서 포착되면서 시장의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개인 주택 대출에 대한 긴축을 함으로써 이러한 대출 긴축에 대한 신호가 시장에서는 부담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은행에서 주택 대출 신청을 받고 있지만 대출금리나 우대책에 대한 절차 과정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모습 보이면서 대출이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출 관련 리스크 그리고 고객의 상환 능력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언급을 하고는 있지만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대출 규제로 인한 이러한 제도들이 많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모습 보이면서 대출을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함께 중국 정부에서는 화폐 완화 정책 기준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1월 25일 중앙은행 상해 본부가 개최한 2009년도 상해 금융분석회의에서 지금 중앙은행 부행장이 지금 화폐 완화 정책 기준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것이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가단 유동성 확대로 인한 이러한 은행 시스템의 유동성을 축소는 하고 있지만 이러한 풍부한 유동성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던 만큼 시장에서의 이러한 불안감은 조금씩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 이러한 펀더멘털의 악재들보다는 투자 심리의 냉각이 시장의 하락세를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추가 긴축 정책이 아직도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추가 긴축 정책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관망세 속에서 시장에서의 투매 물량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해 본토지수 3,000선의 안착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3,000선의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한 중국에서의 칼럼이 나왔어요. 올해 증시는 4,500선까지 오를 것이라는 언급이 있던데요. 이 금리 인상이 중국 증시에 큰 악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일단은 지금 중국 주식 평론가인 인루이 벙퍼라는 이제 상해 융화그룹의 유에서 주최한 증시 포럼에서 이러한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금리 인상이 시장에서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한 투매 물량이 시장에서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상 우려로 인한 조정 장세는 금리 인상이 만약 나온다고 하면 반발 매수의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언급이었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을 했을 경우 금융주 같은 경우 예대 마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익 개선에는 더욱더 힘 보탤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또한 시총 상위 기업인 금융주들 그리고 유가 관련 원자재 업종들 또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호재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으로 인한 시장에서의 펀드멘탈은 더욱더 좋아질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결국 지금 이런 모습 보이면서 중국 본토 증시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시장에서 이런 실질적인 출구 전략이 시행을 됐을 경우에는 다시금 반발 매수의 유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주가가 빠질 때 분할 매수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니케이 지수 오전장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면서 관망 심리들이 커져가는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중에서 지금 항생 지수 그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 0.29%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는데 이번 12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한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안정 심리를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 같은 경우 일본 등급 설정 전망을 인하하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신용 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을 했었고 등급 설정은 AA로 두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디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커지고 있다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이와 함께 지금 일본 재무상이 일본은행에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취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본은행에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은 꾸준히 이어져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로 인한 일본 니케이 지수 오늘 반발 매수의 유입과 함께 상승으로 오전장 마감했었는데요. 오늘 일본 같은 경우 주요 기업인 캐논 그리고 히타치 그룹들의 실적들의 발표를 앞둔 관망세 속에서 혼조 장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특별한 세계적 변수가 없다면 OECD 국가 가운데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가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중국과 인도 등 거대한 시장은 우리에게 커다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우리의 발전이 곧 인도의 발전이라며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인도 시장에 진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동포 간담회를 끝으로 3박 4일간의 인도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스위스로 이동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법제화하기 위한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등 4개 관련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먼저 행정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은 세종시의 성격을 종전의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꾸고 기업의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3개 관련 법률안은 세종시에서처럼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산업단지에서도 원형지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16일까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이나 3월 초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총 부채 상환 비율, 즉 DTI 규제 확대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올해 들어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1.19%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총 부채 상환 비율 규제 확대 시행 직전인 지난해 8월에 1.6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지난달 0.38%에 비해서는 0.81%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강남권이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중국 경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위험 요인을 예의주시하고 대비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중현 장관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중국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중국 경제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 경제가 올해 자산시장 거품 등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 큰 만큼 우리나라의 금융이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비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세계 경제는 전반적으로 완만하나마 회복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지만 미국이나 중국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일이 생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외 변수에 약한 만큼 국제 흐름 변수에 예의주시하고 국내 경제의 경우도 환율, 유가,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커서 동향을 잘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는 0.93포인트 하락하는 1636.41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25포인트 하락하는 520.8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여전히 매도에 나서고는 있지만 투시권을 비롯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수급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으니까요. 저가의 매수 기회로 삼으시고 또 투자 전략 잘 세우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우경제브리핑의 양혜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